자식 키우는 건 힘들지만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멀어진 거리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괜히 멀어질까 봐 참게 되는 마음, 그리고 자식이 날 멀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쓸쓸함. 오늘 영상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과 잘 지내는 법,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과 잘 지내려면 충고보다 경청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먼저 말부터 꺼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은 때론 도움이 되기보다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말보다 더 깊게 다가오는 건 그저 잘 듣는 자세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식의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 그 따뜻한 경청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말이 소중해. 내 감정을 존중해. 나는 내 편이야.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무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과 잘 지내려면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삶, 보기 좋은 모습. 하지만 그 기대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담이 되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마음이 클수록 자식은 스스로를 옥죄는 줄에 묶이게 됩니다.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것도 못하면 난 부족한 자식이야. 이런 생각은 자식의 삶을 행복이 아닌 의무로 바꿔놓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길을 걷는 또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너는 너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믿고 사랑해. 이런 메시지가 자식의 마음에 닿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더 따뜻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을 통해 우리 자신까지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방향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자식은 비로소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식은 부모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과 잘 지내려면 자녀의 생활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즘 자식들 정말 바쁩니다. 요즘 세대는 휴식보다 소셜미디어가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흘러가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조차 때론 큰 에너지를 요구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연락이 없다고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삶의 속도를 살아가는 것뿐이니까요. 부모가 느끼는 그리움은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빠? 보다 힘들진 않니? 라는 말이 왜 연락이 없니? 보다 시간 괜찮을 때 연락 줘라는 말이 서로의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생활 리듬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겠다는 다정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언젠가 자식이 먼저 다가오는 따뜻한 인연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과 잘 지내려면 당신의 삶도 멋지게 살아가세요. 부모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자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 때문에 부모가 외롭거나 허전하게 살아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마음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의 삶이 충만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식에게 괜찮다는 신호이자 안심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그 모든 순간은 부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있어.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삶을 마음껏 펼쳐도 돼.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없어도 괜찮구나. 부모의 삶이 멋질수록 자식의 삶도 더 자유롭고 건강해집니다. 부모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 주인공으로서 당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세요. 그 모습이 결국 자식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과 잘 지내려면 작은 표현이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큰 말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관계를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의 작은 표현들이 관계에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식에게 보내는 짧은 안부 문자, 우연히 들은 노래를 추천해주는 한마디, 이 옷 내가 좋아했었지? 같은 기억의 공유. 이런 소소한 표현은 자식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다가갑니다.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떠오르더라. 이런 감정은 말보다 더 깊게 전해지며 자식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가끔은 긴 조언보다 그 노래, 너랑 듣고 싶더라는 말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작은 표현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신뢰의 다리가 되고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먼저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부담 없는 관심, 자연스러운 표현, 그리고 진심 어린 말투.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는 다정한 시작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과 잘 지내려면 추억을 함께 꺼내보세요. 우리가 자식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그 거리를 좁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서로가 함께 웃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 깊이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유치가 빠졌을 때 함께 웃었던 그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목청껏 응원하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나란히 걷던 골목길. 이런 장면들은 마음의 앨범 속에 고이 담겨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그 따뜻한 기억들을 조금씩 잊은 채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 갇혀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자식에게 말해보세요. 기억나니? 내가 어릴 적에 자전거 처음 탔던 날. 그 순간 자식의 얼굴에 잊고 있던 미소가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함께한 기억을 꺼낸다는 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그때의 정, 웃음, 마음이 다시 살아나면서 자식은 나는 언제나 이 사람에게 따뜻한 존재였지라는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오늘의 대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추억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마음을 이어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오래된 앨범 하나 꺼내보세요. 사진을 보며 함께 웃고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잊고 있던 온기를 다시 느껴보세요. 그곳에 다시 자식과 당신의 마음이 서로 가까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과 잘 지내려면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응원하세요. 자식은 우리가 살아온 길과는 전혀 다른 풍경 속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들이 선택한 직업, 관계, 살아가는 방식이 때로는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그들 인생의 일부이며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부모는 그저 따뜻한 등불처럼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말하고 싶어지지만 자식은 그 애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해받았는지를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우리가 원하던 길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장 깊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응원의 말은 이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삶을 응원해. 그 말은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동시에 부모에게도 평화를 선물합니다. 그 말 안에는 조건 없는 지지,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며 늘 마음으로 껴안는 포용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식의 어깨를 펴게 하고 당신의 응원이 자식의 발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응원하는 당신의 마음이 자식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자식과 잘 지내려면 사소한 것에 힘을 믿으세요.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이나 감동적인 장면이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을 채우는 것은 언제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건네는 짧은 문자, 이모티콘 하나, 날씨 이야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사진 한 장. 이런 작고 소박한 표현들이야말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진짜 다리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의 빈도나 대화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참 부드럽더라. 이 노래 들으니 내 생각이 났어. 이런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에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느낍니다. 또한 이런 사소한 관심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자식에게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크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 하기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대화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사소한 것들은 작지만 쌓일수록 큰 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은 언제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오늘 자식에게 가볍게 말 걸어보세요. 오늘 점심 뭐 먹었니?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잇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문자 이모티콘 하나, 사진 한 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오가는 관계는 계속 살아 숨쉬는 관계입니다. 연락의 빈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중요합니다. 큰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온기들이 쌓여 가장 소중한 정을 만들어냅니다. 나이 들면서 자식과 잘 지내려면 고집과 유연함을 연습하세요. 우리는 살아오며 쌓아온 삶의 방식과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탱해준 뿌리이자 자부심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식은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감정, 말하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고집을 내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벽이 되어 자식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함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는 용기이고 서로 다른 길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그래, 내 방식도 괜찮다. 나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말은 자식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유연한 부모는 자식에게 틀려도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자식이 부모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따뜻한 초대장이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로서 처음이고 자식도 역시 처음입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말하기보다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는 연습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말보다는 믿음, 기대보다는 존중, 억지보다는 기다림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행복하고 싶은 오늘 건강톡톡이었습니다.